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2에서 95페이지까지 삼각함수 중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1번 보시면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360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40도를 조금 뜯어봤을 때 얘는 360도로 몇 번 회전을 했죠? 3번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일단 2번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720도가 나올 거고요. 1040에서 720도를 빼면은 얼마가 남는다? 그쵸? 320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2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n은 정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플러스 320도 이걸로 해준 게 우리 여기 써져 있는 각은 0도 이상 360도 미만으로 해주면 좋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일반각은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될 거고요.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32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시면은 뭐 그림까지 굳이 안 그려도 괜찮아요. 320도. 근데 만약에 320도 그리는 게 힘들다 하시면 반대로 마이너스 40도를 그리셔도 괜찮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20도는 어디예요? 요만큼이 320도가 되겠죠? 아니면 뭐 320도는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4사분면의 각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1040도 요것도 제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6분의 35파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호도법으로 나타내져 있죠. 그러니까 주기 360도 라고 하기보다는 2파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파이는 180도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2파이 기준으로 쪼개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볼까요? 마이너스 6파이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36파이가 되죠. 그럼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자 그럼 이거 2파이만큼 회전을 했는데 음의 방향으로 3번 회전을 하고 6분의 파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일반각으로 써주시면요 일반각으로 쓰시면은 2파이 곱하기 정수인데 그거 2파이 n이라고 잘 안 쓰고요 2n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더하기 6분의 파이 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n은 정수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플러스 6분의 파이 얘도 마찬가지죠. 0 이상 2파이 미만이 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일반각 찾았으니까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각은요 그냥 6분의 파이 즉 30도가 나타내는 각이랑 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몇 사분면의 각이다? 제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1040도는 4사분면의 각, 두 번째 거 마이너스 6분의 35파이는 1사분면의 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부채꼴 나왔네요. 부채꼴은 제가 공식 다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요 넓이가 60파이예요. 그쵸? 뭐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긴 합니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가 60파이다. 자 그럼 이거 중심각의 크기 이런 거 구할 필요도 없죠?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중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공식 알고 계시죠?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가 60파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주면은 호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식 정리하시면 호의 길이 L은요 10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개 전부 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 3번은 원점 5와 P점이 마이너스 1,1로 나와 있죠? 그러면 씁시다. 좌표 평면 그려주시고요. 원점 5 그리고 P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위치하겠네요. 그러면은 OP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다.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삼각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함수 값 그대로 그냥 외우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사인 세타 R분의 Y였죠? 그러면은 R이 루트 2고 Y는 P의 Y 좌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인데 X는 P의 X 좌표예요. 길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좌표로 갑니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였죠. 네, X분의 Y인데 그게 X 좌표분의 Y 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용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저거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2, 4분면이니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단 작다.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에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그럼 2, 4분면에서는 뭐만 양수다? 사인 값만 양수가 돼요.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모두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이랑 코사인을 각각 구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각각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용한 공식을 하나 쓰시면 됩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의 관계에 관한 식 기억나시나요? 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세타 각이 같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은 무조건 1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것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되죠? 이거 일단 제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쓰시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1이라고 했었죠? 요건 1입니다. 무조건 1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걸 제곱한 게 2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2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2, 4분면이에요. 2, 4분면에서는 사인 세타가 양수죠. 그쵸?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음수예요. 자,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뺍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죠? 되셨나요? 양수 빼기 음수니까 결국엔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 한 값이 루트 2가 돼요. 절대로 마이너스 루트 2는 나올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삼각함수 값의 부호도 판단을 잘 해주셔야만 해요. 네, 그 다음에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 라고 했는데 요거 바꾸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2분의 파이 꼴이네요. 그러면 저거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세타. 자, 그런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우리 요거 세타 예각 취급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죠. 그럼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럼 코사인 세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써드리면은 여기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런데 2, 4분면이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의 각이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의 각이면은 코사인만 양수죠. 요거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은 삼각함수가 변하지 않죠. 그냥 코사인 세타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쓰시면 사실 안 되는 게 요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죠. 그때는 사인만 양수예요. 그럼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코사인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뭘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런데 앞에 그냥 마이너스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꼴이니까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쵸?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요거 2, 4분면의 각이죠? 그쵸? 그때는 사인만 양수예요. 코사인은 뭐다? 음수입니다.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자, 이렇게 바꿔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놨더니 식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5번이 가장 어렵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요거 제가 따로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이라고 강의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공부하시면은 5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6번 보시면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2, 4분면의 각이겠죠? 그럼 그림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2, 4분면의 각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은 세타랑 4세타랑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죠. 세타랑 4세타가 같을 때는 세타가 0일 때밖에 없어요. 근데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크죠. 그쵸?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4세타는 자, 세타랑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한 바퀴 회전을 할게요. 한 바퀴 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타만큼 더 돈 거 얘는 4세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얘는 일치하게 되니까. 그쵸? 근데 이게 뭐 한 바퀴만 돌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워줍시다. 그러면은 4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타에다가 2파이만큼 n번 회전을 하면 돼요. 그쵸? n은 회전수니까 요거 n은 정수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타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3세타는 2n 파이가 되고 세타는 3분의 2n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타가 뭔지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자, 세타 어떻게 된다? 그냥 밑에다 세로 쓸게요.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커요. 그리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세타 자리에다가 제가 3분의 2n 파이를 쓸게요. 어차피 똑같죠? 세타가 3분의 2n 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 파이, 파이 나눠주시고 가운데 세타만 남깁시다. 세타가 아니라 n만 남깁시다.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줄게요.
2분의 3 곱하시면은 가운데 n만 남고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n, 정수 n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n이 1일 때죠. 자, 그럼 결국에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 번 회전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타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세타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12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와이퍼가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길이가 50cm인 와이퍼가 5분의 4파이만큼의 부채꼴 모양으로 회전한 거니까 중심각이 5분의 4파이란 얘기죠. 여기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꼴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부채꼴에서 저 조그만 부채꼴의 넓이를 뺀 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자, 반지름이 50cm인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뭘 뺀 거다? 반지름이 그쵸 10cm인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뺀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반지름이 50cm인 부채꼴, 자,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죠. 그 넓이를 일단 구하시면 되니까 2분의 1에 반지름 제곱,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 5분의 4파이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저 파랗게 칠한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 10짜리 부채꼴이니까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할 때도 전 이렇게 할게요. 2분의 1에 5분의 4파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파이가 공통이죠. 그쵸?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이걸로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가 남죠? 50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남아요. 그럼 50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그냥 2500 빼기 100이니까 2400이죠. 계산이 힘들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냥 만약에 이게 좀 식이 복잡하다, 뭐 값이 좀 복잡한 것 같다 했을 때는 합차 공식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차 공식 써볼까요? 네, 합차 공식 써보시면은 50 더하기 10이니까 60이 되고 50 빼기 10이니까 40이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2랑 4 계산하시면은 위에 2만 남고요. 5랑 요거 계산할까요? 그럼 12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2 곱하기 12 곱하기 40 하시면은 960이죠. 거기에 파이가 있으니까 넓이는 960파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물론 뭐 단위를 사실 여기선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은 그냥 960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단위가 뭐 제곱 센티미터인지 아니면 제곱미터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을 쓰실 때는 이렇게 960파이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까지 쓰셔야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은 8번 삼각함수 값 구하라 그랬죠? 자, 이거 뭐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신 삼각함수 성질 이용해서 잘 구해주시면 되는데 사인 330도 330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요거 360도 즉 주기만큼 빼도 상관없죠. 주기가 2파이 즉 360도잖아요. 그 값만큼 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요거 마이너스 사인의 30도랑 같잖아요. 근데 사인 30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2번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아, 코사인은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랑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 4분의 파이, 이제 이거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2분의 루트 2라고. 물론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4분의 파이를 45도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탄젠트 3분의 4파이, 이것도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같아요. 주기만큼 빼줘도 어차피 탄젠트 값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탄젠트 60도죠. 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1번부터 가죠. 코사인이 0보다 크대요.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 곱한 거는 0보다 작대요. 코사인이 0보다 큰데 탄젠트랑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려면은 탄젠트는 음수여야겠죠? 그쵸? 코사인은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인 곳, 여기 어디예요? 자,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다 씁시다. 양수인 것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은 양수예요. 하지만 탄젠트는 음수인 곳은 바로 제 3,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제 3, 4분면의 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코사인 탄젠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봐도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은데 요거 탄젠트가 결국에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은 사인 세타가 나와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은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네, 답은 똑같이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0보다 작고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한 게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이거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있잖아요. 이거 우리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뭘로 바뀌냐면요,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게 되죠. 되셨나요? 자, 근데 사인 제곱은요, 사인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사인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원래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분의 0 이상이 내가 음수가 나왔다? 그럼 코사인은 뭐란 얘기예요? 코사인은 음수란 얘기죠. 네, 얘는 코사인이 음수입니다. 그럼 왼쪽 거 볼게요. 코사인이 음수예요. 그런데 사인이랑 곱해서 음수다? 그럼 사인은 양수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고요. 2번 세타는 2, 4분면의 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적당히 식 변형하시면은 확인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실 거예요. 다음 10번 갈게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3, 4분면. 그러면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죠. 자, 그리고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는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요거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첫 번째,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죠. 자, 그럼 이거 푸는 방법 제가 여러 개 알려드렸는데 교과서에 있는 푸는 방법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거였죠. 저는 그냥 이거 정의대로 일단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 이용하는 건데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런데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사인은 뭐예요? R분의 Y죠. 그쵸? R분의 Y잖아요. 그럼 그냥 R을 5로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럼 Y는 뭐가 돼요? P점의 Y좌표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지금 원점에서 P까지 거리가 5예요. 그러면 X좌표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되셨나요? 혹시 이게 바로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요,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돼요. 자, 그럼 이거 길이비가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P점 지금 3, 4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4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 바로 나오지 않나요? 그쵸? 코사인 세타는 뭐다? r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r분의 x니까 r 5분의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해주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나오겠죠? 그쵸?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각이라는 게 아니라 예각으로 취급을 합시다. 그 다음에 삼각비 구하듯이 직각삼각형 그리시면 돼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근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저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5분의 3이니까 빗변 5, 높이 3 만들어주시면은 밑변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풀마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길이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다?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5분의 4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은 음수예요. 여기다가 부호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를 마지막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삼각비 구하듯이 그냥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달아준다. 요 방법.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그냥 구하시면은 탄젠트 4분의 3이죠. 그쵸? 그 다음에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3, 4분면은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두 번째 풀이. 둘 중에 편한 거 찾아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는 2번 볼게요. 2번은 탄젠트 값을 줬을 때 사인 값 물어봤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2다. 세타 3, 4분면의 각이죠. 그럼 여전히 요거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3, 4분면의 각으로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다? 그럼 x분의 y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x좌표가 3,2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p의 좌표 3,2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p가 지금 3, 4분면의 각이다 보니까, 지금 OP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게 3, 4분면의 각이다 보니까 p점의 좌표 3, 4분면의 각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라고 주어졌다고 xy 좌표가 3이랑 2인 게 아니에요. 얘는 사실 뭐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 OP 길이도 구하실 수 있겠죠? 그쵸? OP 길이 루트 13이 나옵니다. 이게 R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마이너스 2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3분의 2 루트 13이 나옵니다. 물론 뭐 코사인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사인 구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말은 없지만 할 수는 있으니까 R분의 X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이니까 13분의 마이너스 3 루트 1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 한번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세타를 예각 취급해가지고 삼각비 구하듯이 하는 풀이도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그 풀입니다. 자, 요거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잘 안 그려지네요. 직각삼각형. 네, 여기가 세타 3, 2. 그럼 빗변은 루트 13. 그럼 사인 세타 쓰시면요, 루트 13분의 2가 나오죠. 코사인 세타도 쓰시면 루트 13분의 3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 잡아줘야 되는데 세타가 3, 4분면이에요. 그럼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렇게 계산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번. 이거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나왔는데 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구나. 그 공식 쓴다는 거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제곱을 할게요.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이 지금 2분의 루트 6이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6, 즉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인데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1 넘어가면은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럼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해도 괜찮겠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곱을 알죠.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을 각각 구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합과 곱을 알아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합이 2분의 루트 6이죠. x 더하기 곱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근이 바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죠.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신다면은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 풀 수도 있지만 풀지 않을게요. 대신에 우리가 구하는 것의 형태를 봅시다. 구하는 게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 그럼 여기서 탄젠트 값을 따로 구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분의 1은 이렇게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뒤집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자, 왜 끝났죠? 이거 계산 가능하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분모 통분해 줄게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분자는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제가 왜 끝났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를 했어요? 요거 1이죠. 근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럼 분모가 4분의 1이고요. 분자가 통째로 1입니다. 그럼 이 값 얼마예요? 그냥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한 다음에 뭐 탄젠트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얘는 구하려고 하는 값, 그거를 식변형을 해가지고 간단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였구나. 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12번. 12번은 이제 드디어 함수 그래프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자, 1번 보시면은 y는 3sin x 그리고 요거 y는 3sin x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러면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요 주기에 영향 안 주고요 최대값 최소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요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3 이걸 보시면은 사인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배만큼 확대를 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3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주기 따지셔야 되는데 이거 주기 그대로 2파이죠. 그쵸? 사인 x 기본적으로 사인 x 그래프로 만들어진 거고요. 뭐 사인 2x, 사인 3x 이런 식이면은 우리 주기 변한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 그냥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1이니까 주기 그대로 2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에다가
자, x 앞에 4분의 1 곱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까지 해놨죠. 자, 그럼 이제 1번이랑은 좀 다르게 드디어 좀 할 게 생기겠네요. 이번엔 주기부터 볼까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4분의 1이죠.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요. 자, 지금 이 함수의 주기는 코사인의 원래 주기를 뭘로 나눠준다? 4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8파이가 되죠. 주기가 무려 8파이가 되는 함수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보실 건데,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애는 이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랑 그리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인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1x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얘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 함수 자체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최대값에도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되고 최소값에도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구하려고 한 거 전부 다 구해줬습니다. 그래프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건물에서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을 위해 경사로를 만든다. 경사로의 경사도가 19도가 되도록 할 때 삼각함수 표, 이거 교과서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뭐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표를 문제에서 주겠죠. 문제에서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인 19도는 뭐라고 하자, 19도는 어떤 걸로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뭐 사인을 주든 탄젠트를 주든 뭘 줬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사실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런 문제 푸는 게 여러분이 무슨 기출문제를 보셔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긴 할게요. 경사로의 경사도가 19분의 1이 되도록 할 때, 제가 아까 19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경사도가 19분의 1이래요. 근데 경사도가 뭔가 하고 보니까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수평거리는 요거예요. 수직거리는 이거죠. 그쵸? 그럼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거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경사도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를 의미하는 거죠. 탄젠트 값이 19분의 1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저 세타를 제가 저 각을요 세타라고 할게요. 요 각을 세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탄젠트 세타가 19분의 1이 나오게 만드는 그 세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거 정확한 값을 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 197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를 해볼게요. 197페이지. 그랬을 때 탄젠트 값이 19분의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건데, 탄젠트 값이 19분의 1 나오는 거 이거 정확히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대충 20분의 1이죠. 자, 19분의 1은 대충 20분의 1입니다. 약 20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0.05가 되겠죠. 그쵸? 그럼 탄젠트 값이 0.05 정도 되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탄젠트가요, 언제? 3도일 때 탄젠트 값이 0.0524죠? 그쵸? 그러면은 그리고 딴 거 보니까 2도일 때는 0.0349고요 4도일 때는 0.6999예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은 탄젠트 3도가 0.0524인데 이게 대충 0.05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뭐랑도 비슷할 거다? 탄젠트 세타랑도 비슷할 거다. 그러면은 세타는 3도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약 3도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너무 선생님 저거는 너무 막 그냥 푼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 문제의 의도 자체가 그래요. 정확한 값을 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양 몇 도냐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생활이랑 연관된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경사로 이루는 가게 크기가 약 몇 도인지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건 정확하게 막 2점 뭐 몇몇 도 막 이렇게 찾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약 3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어떤 값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값으로 항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린 값, 근사값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이 문제도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 정도, 약 얼마 이 정도로 그냥 계산을 하라고 문제를 낸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수능 같은 데서 나오기는 힘들겠죠.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x의 범위 0 이상 2파이 미만으로 나왔고 방정식 풀어라. 삼각 방정식 문제고요. 이런 거 푸실 때는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든 간에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랑 사인 제곱 나왔으니까 사인 제곱을요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자, 여러분 이거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어떤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거, 이거 이용해서 바꿔준 거예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입니다. 따라서 사인 제곱 x는 1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고 났더니 이거 너무 편해졌어요. 코사인 제곱이 그냥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간단해지지 않았나요? 자, 그럼 이거 찾으실 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저는 선호를 해요.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 그리시면은,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최소값 찍고 다시 올라가서 최대값 찍는, 근데 2파이는 포함 안 되죠? 여기 구멍 뽕 뚫어둡시다. 0부터 2파이까지 y는 코사인 x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코사인 x 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2분의 1이다. 쭉 y는 2분의 1로 그림 그리시면은 교점이 2개가 나옵니다. 오, 2개.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 2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x 좌표는 우리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되죠? 그쵸? 3분의 파이일 때죠. 맞나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인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x가 파입니다. 이거를 몇 등분한 거예요? 하나, 둘, 세 등분한 첫 번째 지점이니까 3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대체 어디냐? 자, 우리 코사인 그래프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왼쪽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에서 근이 생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 2파이죠? 여기서 뒤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y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뺀 거니까 3분의 몇 파이? 5파이가 되겠죠? 3분의 5파이인 지점에서 근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요, 뭐예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근 갖는 거 그래프 이용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루트 2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인데 이미 지금 삼각함수가 사인밖에 없으니까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냥 사인 x로 묶어줍시다. 사인 x로 묶어주시면은 루트 2 사인 x 더하기 1이 돼요. 자, 두 개 곱해서 0이죠. 두 개 곱해서 0일 때는 사인 x가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루트 2 사인 x 더하기 1이 0이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사인 x가 0일 때죠.
자, 이것도 그래프 그릴게요. 그리고 그래프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0부터 쭉 내려가면은 여기 2파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렇게 구분을 좀 할게요. 앞에 거 sin x가 0이 되는 지점, sin x가 0이 되는 게 언제냐, 이거 그냥 그래프 보면은 근데 바로 나오죠. 그쵸? y는 sin x, sin이 0 나오는 지점은 결국에 sin이랑 x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 0은 포함이 되지만 2파이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뽕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sin 값이 이제 언제 0이 되냐? x가 0일 때랑 x가 파이일 때예요. 그쵸? x가 0이랑 x가 파이일 때 sin이 0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의 범위는 x값은 일단 x는 0이랑 x는 파이가 나오겠네요. 또는 x는 파이. 자, 근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 루트 2 sin x 플러스 1이 0이에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쓰면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죠? 맞나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 자, 그것도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언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냐? 그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건 어딘지 알죠?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4분의 파이, 즉 45도일 때죠. 자, 언제 2분의 루트 2가 나오냐면은 x값이 4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또 언제냐면요, 자, 이거 지금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되죠?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3파이가 돼요. 그쵸? 자, 근데 이 빨간 점, 첫 번째 나오는 이 빨간 점 있잖아요. 이거는 이 노란색 점과 이 초록색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인 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4분의 3파이는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이잖아요. 자, 이 빨간 점은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 다시 말해서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노란 점이랑 이 빨간 점도 초록색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이 4분의 파이는 초록색 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빨간 점도요, 뭐다? x좌표가 2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단 얘기예요. 즉 4분의 7파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하시면은 좌표들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4분의 5파이 또는 x는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총 4개의 실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방정식 푸는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일 때 부등식을 푸시오.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그냥 바로 갈게요. 얘도 저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y는 sin x를 일단 그리시면 돼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죠? 그러면은 y축을 중심에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리고서 원래 sin x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거기만 그려주도록 하죠. 여기서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여기서도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가 y는 sin x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니까 그거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쭉 그래프 그리시면은 y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방정식 풀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in x가 언제 2분의 1이 된다? 6분의 파이일 때. x가 6분의 파이일 때. 그럼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경계 포함해서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는 2번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네요. 탄젠트인데 마이너스 루트 3 이상 1 이하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그림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마침 그게 탄젠트의 점근선이기도 하죠. 그쵸? 그러면은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점근선 x는 2분의 파이 요거 두 개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그랬을 때 탄젠트 x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얘가 y는 탄젠트 x입니다. 그랬을 때 탄젠트 x가 언제 1이 나오고 언제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먼저 y는 탄젠트 x 이게 아니죠. y는 1이 나올 때 탄젠트 x가 1이 나올 때 이 지점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즉 4분의 파이일 때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은 언제 나오냐? 얘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루트 3이 언제 나와요? 탄젠트가 루트 3이 나오는 x값은 3분의 파이죠. 60도 3분의 파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건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x범위 다 구했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다. 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끝나겠네요. 요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형태의 부등식 문제 풀어봤고요. 16번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16이래요. 그럼 일단 호의 길이 L이라고 쓸게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 2개 더하기 호의 길이 해가지고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랬을 때 넓이가 최대래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의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지만 2분의 1의 rl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l은요 16-2r로 쓰실 수도 있겠죠? 16-2r. 그럼 l 자리에다가 제가 요거를 대입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 있는 l 대신에 16-2r을 대입할게요. 네, 이거 2로 묶어서 8-r로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곱하면서 여기 있는 2는 약분이 될 거고요. 남는 거는 r에 8-r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r이 언제일 때 최대일 거다? r이 4일 때 최대일 거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자, 요거 r 곱하기 8-r이니까 r에 대한 2차식이 되잖아요. 그쵸? s, 넓이 s는 r에 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여기가 r이 0이고 여기가 r이 8이 되겠죠. 물론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r은 절대로 음수나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r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당연히요 r은 8보다도 작아야 돼요. 왜냐면은 r이 8이 되거나 8보다 크게 되면은 넓이가 0이나 아니면은 음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 뽕뽕 뚫려서 여기가 0, 여기가 8이 되도록. 그래서 요게 S는 R 곱하기 8-R의 그래프가 되고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죠. 얘가 언제 최대값을 갖냐면은 꼭지점, 즉 R은 4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R은 4일 때 이때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요, 4 곱하기 4에서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넓이는 최대값이 1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래요. 중심각의 크기.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R세타, L은 R세타니까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세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찾았어요. R 값 얼마다? R은 4다. 그쵸? R은 4예요. 그리고 L 값도 구했죠? R이 4니까 L은 8입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세타는 그냥 2라고 구하시면 끝나겠죠. 여러분, 호도법이라고 꼭 파이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세타는 2 하시면 끝나겠네요. 17번은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A, B, C, D 값만 구해주시면 끝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코사인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가 되겠죠. 자, 일단 주기부터 구해볼까요? 자, 주기. 한 주기 지금 여기 어디죠? 8분의 5파이부터 8분의 25파이까지죠. 요렇게 한 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 간격 길이는 8분의 20파이죠. 이것도 그냥 바로 나오진 않네요. 8분의 20파이예요. 그러니까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 2분의 5파이 어떻게 구한다? 지금 주기에 영향 주는 거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b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주기는요, 근데 절대값 b분의 2파이,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b를 하려고 봤는데 b가 0보다 크죠? 그래서 그냥 b분의 2파이로 할게요. 그래서 요게 2분의 5파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b 값 나오죠? b는 5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b 값은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 얘기는 끝났어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대값이 지금 3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은 A랑 D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져요. 그쵸? 근데 지금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간격이 4니까 A 값은 얼마다? 2 또는 마이너스 2죠. 근데 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A는 2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겠죠. 그래서 D값은 1이 나와요. 그럼 이제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B의 X-C죠. X 대신에 X-C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C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여기 요 점이요, 요 점이 Y축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요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C값은 얼마가 된다? 8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C값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C가 0부터 파이까지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생님,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갔는데요, 8분의 25파이로 갔으니까 C는 8분의 25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C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분의 25파이 뭐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거는요, 8분의 5파이만 가능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A, B, C, D 값 다 찾아줬고, 문제에서는 이거 곱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8분의 5파이 곱하기 5분의 4 요거 해주시면 그냥 뭐가 나와요? 파이만 딸랑 나오죠? 17번의 값은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a가 나오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관련된 식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드셔야겠죠? 이거 바로 사실 그냥 쓰실 수도 있을 텐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한 게 a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a 제곱은 a 제곱이 되고 그럼 3a 제곱은 1이니까 a 제곱은 3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럼 가능한 a 값 끝났네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네, 끝. 그러면은 19번 갈게요. 19번 사인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을 텐데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겠죠.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2도 더하기 사인 제곱 3도 해가지고 네, 뭐 구하래요? 사인 제곱 89도까지 쭉 더한대요. 그럼 총 89개의 항을 더하는 건데 당연히 규칙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쭉 썼을 때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근데 제가 요거 쓸게요. 뭔가 사인 제곱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각이 같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나오죠. 그쵸? 그거에 조금 착안을 해볼까 하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 관계입니다. 자,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각이 예각이에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봅시다. 자, 여기 90도고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좀 더 크게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가 예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예각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요. 맞나요? 자, 그리고 요거 여기를 A, B, C라고 합시다. 삼각비 보듯이 잠깐 봐볼게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C분의 B죠. 근데 C분의 B랑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뭐냐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C분의 B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뭘 유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있냐? 자, 사인 제곱 1도 있죠? 사인 제곱 1도 저거 코사인 뭐랑 같아요? 89도의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 각 합이 얼마다? 2파이가 되는 관계입니다. 2분의 파이가 되는 관계예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사인 1도는 코사인 몇 도랑 같다? 89도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1도 더하기 89도가 90도니까 마찬가지로 사인 2도는요 코사인 88도랑 같아요. 더해서 90도니까 사인 3도는요 뭐랑 같아요? 코사인 87도랑 같아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바꿔볼게요. 제가 요것이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사인 제곱 1도 있죠? 얘는 그냥 일단 냅둡시다. 자,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쭉 갈게요. 쭉 가다 보면 사인 제곱에 89도 이게 마지막에 나오죠? 그걸 여기다 쓸게요. 사인 제곱 89도, 사인 제곱 88도 여기다 쓸 거고요.
사인 제곱 87도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식을 마무리할 수가 있냐? 자, 요거 지금 1부터 89도까지예요. 1도부터 89도. 그러면은 총 89개의 항이 있죠. 그럼 89개 항을 두 개씩 짝짓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얘랑 짝지어서 여기다 쓰고요. 그리고 얘랑 짝지어서 여기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89개면은 홀수계다 보니까 하나가 남아요. 그 하나가 뭐다? 1과 89의 정중앙에 있는 45, 즉 4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사인 제곱에 44도, 사인 제곱에 45도까지 써지고, 여긴 뭐랑 묶어진다? 사인 제곱 80이 아니죠. 46도 이렇게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지고 이렇게 묶여지고 이렇게 묶여져서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사인 제곱에 45도만 짝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가 덩그러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인 제곱에 89도 뭐랑 같다 그랬죠? 자,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사인 제곱 89도 뭐랑 같겠어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초록색 사인 제곱 89도가 얘가 코사인 제곱의 1도니까 초록색 계산하시면 그냥 1이 됩니다. 왜?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니까 더하기 사인 제곱 88도, 얘도요, 요거 코사인 2의 제곱이에요. 코사인 2도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더했을 때 1이 되겠죠. 노란색 저거 동그라미 친 거 더했을 때 사인 제곱 87도 마찬가지죠. 이거 코사인 3도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꼴이니까 파란색 네모 동그라미 친 것도 더해주시면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도 더하면 1이 돼요. 그렇게 총 몇 개? 44개의 1이 생기고요. 더하기 사인 제곱 45도인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제곱하시면 2분의 1이죠. 쟤는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1이다. 자, 그럼 끝났죠? 1, 44개 더하면은 44죠. 거기다 2분의 1 더하니까 얘는 2분의 89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 이용하는 거, 자, 두 개씩 양쪽 끝에 있는 거 두 개씩 순차적으로 짝지어 주시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0번. x가 0부터 2파이까지래요. 그때 부등식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작다. 요걸 풀래요. 자, 그러면요, 근데 이거 푸실 때 함부로 코사인을 양변 나누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코사인이 지금 그 x값의 범위에 따라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또 이제 부등호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하실 때 코사인을 양변에 나눠서 탄젠트 x랑과의 비교로 바꿔주시면은 오히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 풀게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좌표 평면 위에 그냥 그릴게요. 자,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요거 그래프 그리실 때 좀 선생님 저는 정확히 그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좀 그리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칸 좀 쪼개주시면 좋거든요. 자, 요렇게 y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2파이 그리고 중간에 x는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요렇게 선 그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sin x 그래프 그리시면요, sin x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sin x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y는 sin x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거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색칠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구멍 뚫어놔야 됩니다. 뻥 하고 이렇게 구멍 뻥 뚫어 놓읍시다. 괜찮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게 뭐다? y는 sin x입니다. 그 다음엔 y는 코사인 x 그리시면 되겠죠? y는 코사인 x는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여기도 2파이는 구멍을 뚫어줄게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가 y는 코사인 x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아지게 x 범위를 잡아달래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사인 x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자, 보이시죠?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맞나요? 딱 이 범위, 여기서부터 이 범위까지가 파란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저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끝나겠죠. 근데 그림 잘 그리셨으면은 저 교점 어딘지 바로 나옵니다. 저 교점은 어디예요? x가 4분의 파이일 때죠, 일단. 그쵸? 이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 교점이란 얘기는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같아지는 때예요. 코사인 사인 언제 같아져요? x가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로 같아집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럼 여긴 어딘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도 그냥 대칭성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렇겠죠.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이것도 보셨을 때 저기 어디겠어요? 파이랑 2분의 3파이의 딱 중간 지점이겠죠. 어디예요? 4분의 5파이죠. 그쵸? 4분의 5파이인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뭐 여기서는 y값 찾는 게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써놓긴 할게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 x의 범위 뭐가 된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복습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